하도 이 정권들이 뻔뻔하게 매사를 잡아떼고 밀어붙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오죽하면 언론 노조나 또 더 나아가서 MBC 노조가 대부분 다 정권 편들인데, 최근에 문재인이 이 국민소통수석이라고 MBC 윤도한을 데려가고 또 한겨레의 여현우를 국정홍보비서관이라고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언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그것은 상권 분립에 넘어서서 사건 분립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양심을 부여한 겁니다. 우리가 TV나 지금 신문을 통해서 듣는 소식이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 걸레가 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언론이 평론을 하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자기가 사는 이 하루의 일과 루틴 속에서 그냥 라이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언론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팩트지만, 그 일을 왜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언론의 미디어에 전달하는 성의와 노력과 양심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실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제 광화문에서 택시에서 불이 났다. 그리고 택시 기사 한 명이 중화상을 입었다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거는 팩트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분신 자살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최근에 카카오 카풀 같은 것을 도입하는 데 대해 항의하고 싸우다가 절망해서 죽었고, 지난 한 달쯤 전에는 국회 앞에서 또 한 분이 죽었다. 이것은 언론이 그냥 눈앞에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심층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카카오 카풀을 허용하려는 것은 현 정권과 카카오 다음이 가까워서 그러는 것인가? 실제로 택시 기사들도 그냥 두고 있어도 먹고 살지 못하는데 그들의 삶을 지금 카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마치 무슨 월급쟁이들 투자 보장한다면서 이쪽도 어렵고 저쪽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기술 혁신이고 카풀 앱이 무슨 4차 산업혁명이고 규제 완화냐, 이렇게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술이 발전하면 항상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 발전은 약간의 희생을 낳지만은 결국은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소득과 더 나은 성장을 보장한다. 이건 사기지요. 자, 지금 제가 후자에 말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엄청난 언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이 말을 제대로 해야 우매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판문점에 만나서 찢고 뽑고, 평양에서 찢고 뽑고 군사 합의를 하니 통일이 임박하고 평화가 왔다라고 7, 80%의 국민이 박수를 친 것도 사기라는 거예요. 언론의 사기였죠. 이것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부담을 가져오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환호할 때고 이런 것을 지금 할 때인가 하는 부분을 주지시켰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자, 신재민에 열광하고 김태우는 마치 나쁜 놈처럼 이야기하는, 이것도 또 언론의 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언론이 썩으면 이거는 정말로 나라가 망해먹게 만들도록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론이 썩지 않아야 되고 사명감을 유지하고 제대로, 한마디로 과거에 우리가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는 당시 박정희
정권 시대에 언론들이 저항한다고 신문에 광고가 끊겨서 백지 광고를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내도록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파업을 하고 이럴 때 기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술을 좀 얻어먹고 다니도 길거리에 오줌을 싸도 좀 기자가 약간의 일탈을 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다 존중했고 또 기자를 팔고 다니는 사람은 사이비 기자라고 사기꾼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현우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사와 칼럼을 7일까지 쓰다가 7일날 사표 내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인 9일날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갔어요. 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된, 홍보수석이 된, 저는 막 홍보수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뭔 국민하고 소통을 해요. 개뿔. 홍보수석이 된 윤도아는 지난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는 곧바로 8일날 이 홍보수석이 됐어요. 자, 이래도 되는 겁니까? MBC 한겨레 정권의 주구죠.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쓰다듬으면 꼬리 흔들고 정권 보고 뭐라 하는 사람들 지스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있는 작자들을 갖다다가 엊그제까지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정권을 홍보하는 나치 괴벨서의 선정상 같은 자리를 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내 진짜 이 놈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자들이 이건 양심을 넘어서서 한마디로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고소하려면 해요. 나는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기자직을 던지고 대선 때 캠프라도 가서 그렇게 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야 되지. 엊그제까지 기자직으로 간부로 있으면서 정권을 위한 공작을 언론사에서 하고 툭 하면 물밑에서 정권 사람들을 만나고 정권을 위해서 정권 빠는 기사들이나 쓰다가 오라 하니까 막 후닥닥 기회 놓칠까봐 가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냐. 이건 창녀라는 겁니다. 출세에 눈이 멀어서 한마디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은 이것은 장녀들보다도 훨씬 못한 겁니다. 이런 자들을 매춘부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장녀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큰 신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요, 대한민국의 언론이 썩어도 너무 썩어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많은 문재인을 어떤 경우라도 빨아제끼는 김태우를 그리 비판하고 하는 이런 언론들은 경제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걸 아니다라고 이 와중에도 옹호 기사를 써주는 기자들이나 논설위원이나 언론사 간부들은 전부 나중에 한 자리를 해먹으려고 보험 들고 있는 거고 아니면 밤이면 권력의 끈앞불들을 만나서 술 먹고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권력이 부탁하는 걸 갖다가 보도하거나 전달하거나 써주고 그렇게 유착되어 있다가 기자라고는 낮에 신부는 기자고 밤에는 권력의 끈앞불이고 내 그런 놈들을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정치인들 이래 만나러 가면 기자가 밥 먹다가 후닥닥 나가는 꼬라지도 여러 번 봤고 심지어 기자가 정치인들 하루 종일 쫄쫄 밤에 따라다니면서 취재가 아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보 보고를 하고 자빠진 놈도 봤어요. 자, 이거는 기자가 아니라 기자증이 아니라 장녀보다도 못한 놈증을 발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권력의 앞잡이인 언노령 같은 기관에서 권력을 감시하던 한겨레 신문 지부에서 냈대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의 핵심부의 공직자의 자리로 옮겼다. 매우 유감스럽다. 여 기자의 청와대행은 한겨레가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고 줄곧 비판해온 행태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여현호라는 인간은 작년 11월에 사법농단 법원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서 일각에선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사법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큰 착각이다. 진짜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다. 내부 징계로 사태를 미봉하려 하거나 의견 수렴을 핑계로 정부 개혁안을 입맛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어떤 참화가 이어질지 모른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문정권이 하는 개혁안이라고 하는 사법부 통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줘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칼럼에 청와대와 정부가 주목했던 것 같아. 정말 더러워서 침을 뱉고 싶습니다. 퇴퇴. 아유,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생양아치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옛날에요, 조선시대 때 기생들도요, 최소한의 지조가 있었습니다. 뭐 세상 살다가 이런 저질들이 다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게 정권 입장에 써제낍니다. 자꾸 서재끼니 정권에 모니터하는 놈들이 야, 얘 좀 쓸만한데? 오래 해라.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사주고 봉투는 하나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충성을 바쳐서 자, 그래가지고 길들여서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질 잘든 개 중에 혈통 종견 선발대, 즉 사실을 왜곡하는 혈통이 뛰어난 개를 선발한다 해서 뽑혀간 게 윤도안이고 여현호입니까? 이거는 기자협회에서 나서서 솔직히 말하면 기자들이 되면 회사에서 정받고 협회증 받는다며요. 기자협회에서 나서서 이런 견자들을 청와대가 잘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의 부패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보수 언론도 부패했고 저 좌파 언론도 부패했어요. 심지어 저거가 그렇게 비판하는 재벌들 광고를요, 비광고조로, 광고비를 비광고조로, 그건 광고비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너네 씹을 거를 갖다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한테 보험료 내라 해가지고 받아서 써먹는 좌파 언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언론이 기사 가지고 딜 쳐서 먹는 거, 최근에 김태우 기사 딜 쳤다 소문이 한간에 파다합니다. 자, 이 썩은 언론들이 앞으로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홀드백 기간인가 있지요. 극장에 개봉한 영화가 IPTV나 이런 데 불리려면 3개월, 5개월 뭐 이렇게 지나야 TV를 통해서 돈을 주고 볼 수 있다. 홀드백 기간처럼 언론인도 홀드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언론인하고 5년 지나기 전에는 정치판에 권력에 못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양심이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기자들 엄청 바쁜 것 같지요. 밤에요, 술 처먹고 다닌다고. 그렇게 술을 처먹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술 처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사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사 위에 상층부는 상층부대로 돈하고 바꿔먹고 비리하고 바꿔먹고
밑에 있는 기자들은 술 처먹고 출세할 길 찾고 줄대고. 그러니 이놈들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아니라 생양아치고 더 나아가서 얼굴에 철판을 깐 놈입니다. 이런 놈을 내세워서 국민 소통을 해요. 개뿔. 국정 홍보를 해요. 문재인은 허구한 날 같은 패거리 만들어다가 그냥 그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쓰레기를 보는 순간에 국민들은 오바이트가 납니다. 네, 오늘 할 말 다 했는데요. 고소하세요. 명예훼손으로 내 책임질게. 내 말이 틀렸는지 국민들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네? 이 정권이 야당 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 KBS 기자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간 사람이 있었지요. 비판했지요. 엄청 비판했지요. 공영방송 중립성을 상실했다 했지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청와대 정혜성. 자, 이 여자는 지금 청와대 문재인 밑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의 디지털 소통센터장이고 전 문화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다음에 입사했다가 협력실, 대외협력실 부장, 대협력실장을 맡았고 다음 카카오가 합병한 뒤에는 정책파트장과 정책지원팀 이사를 하다가 2017년 1월에 카카오 커뮤니케이션 정책실 부사장을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뉴미디어 비서관 이름을 바꿨어요. 현재는 디지털 소통센터장인데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즉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거를 담당하는 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있다가 거기 갔고 또 네이버에서도 윤영찬이가 소개했단 말이 있는데 이 윤영찬이는 또 네이버에 부사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가면 또 말 나올까봐 다음도 하나 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남편이 박성재 기자라고 MBC 보도국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뉴미디어 센터장이고 뉴미디어 비서관이고 남편은 MBC 보도국장이에요. 자,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남편 박성재는 취재센터장이던 시기에 MBC 뉴스 데스크에서 김정숙을 드루킹 경인선 조직과 연관된 것처럼 보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 그때 이제 남편은 공격하고 아내는 방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공격이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어요? 자, 더 세게 공격하려 했는데 마누라 때문에 공격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요. 정말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자는 청와대에 들어가가 청와대 공식 SNS 트위터 계정에다가 사적인 글을 올렸어요. 피곤한 엄마를 위해 외식을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글과 스테이크 사진을 올렸다는 겁니다. 잠깐 외출한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소고기를 사다 요리해 가족을 먹였다라는 사적인 내용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이 청와대 트위터는 공식적인 국가 의견을 전달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 이 정혜성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잘못 올렸다. 그래서 그 트위터 계정을 폭파시켜서 폐쇄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경제계도 만나라. 당당하고 투명하게 만나라. 경제 살리기 명받은 노영민 반도체 차 바이오 정책 챙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최소 2-3개의 산업기틀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집중해달라 밑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비서실장이 무슨 정책실장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비서실장이 재계 회장들을 만나고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만나라. 세상의 모든 일에 역할 분담은 왜 합니까? 그 다음에 공직자와 기업 간의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와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책실장도 사적으로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니면 안 되고 경제부총리도 사적으로 만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니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는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앞으로 와서 무슨 소리를 또 하려고 저러나? 봉투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또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오늘은 이낙연이가 삼성의 이재용을 만나요. 왜 만납니까? 한쪽으로는 집어넣고, 예? 한쪽으로는 또 무슨 상장인계 무효라고 해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전부 다 털어보겠다 하면서 왜 만납니까? 심지어 정권 앞잡이가 그래 추정되는 인물이 지금 기업들 털어먹겠다고 워밍업 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만납니까? 그러다가 지금 선관위원을 문선거 캠프에 특보로 있던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올려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선관위원이 되려고 할 때는 막 나무 위키인가 이런데 자기 경력도 지우고 이런 모양인데요. 정말 웃기는 짜장입니다. 좀 양심이 최소한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선거관리위원회 심판을 갖다가 예? A하고 B하고 경기하는데 A팀에 있던 똘마니를 데려다가 A, B 경기에 심판으로 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통째로 미쳐버렸어요.